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마 12일째 오늘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다른 지표보다는 그러니까 재료보다는 수급이다 그런 말씀 제가 자주 들으는데요.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개인들 자금들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꼭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섣부르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는 한은 시장이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거래대금 지표죠. 여전히 거래대금이 25조니까요. 근한 보름째 20조를 이렇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15조 넘어서면 보통 강세장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12일 동안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고 거래대금도 근한 보름째 2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일본 그래프 보시죠. 아마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근 한 달간 최근 이렇게 각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봉이 전부 다 양봉으로 이렇게 나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그만큼 강한 시장이다. 지금 12일째 올라가는 시장인데요. 그래프로 보면 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죠. 아마 느낌은 비슷하실 텐데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아침에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붙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 오늘만이 아니고 5일째 이렇게 그거 보면 계속해서 아침보다 종가가 올려붙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방산이 올라가다가 자동차가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로봇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돈들이 순환하면서 골고루 이렇게 확산하면서 올려주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일째 최근에 다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3,100억, 어제 1,900억, 오늘은 4,600억, 그건 한 1조가량 다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5일 동안은 한 3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다가 최근 3일 다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한 4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쳤는데요. 오늘은 또 290억 정도 살짝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 3일째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급에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12일째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재료보다 수급이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증시 격언에.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물건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파는 물량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강세장을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자에 나섰는데요. 그거를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물건을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증시 자금 이렇게 지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먼저 개인들 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자금이죠. 92조 6천억입니다. 여기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로 보시면 아마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돈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늦게 들어온다 생각도 들 텐데요. 두고 봐야 알겠죠. 지금 들어온 자금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한 4월,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들 예탁금이요. 그때가 한 52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지금 92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도 근한 40조 넘게 지금 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들 자금 40조는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주식형 펀드 이쪽으로는 지금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잔고가 224조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금액이요. 요때가 한 120조에서부터 지금 224조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조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 자금, 개인 예탁금하고 합치면 근 140조가량이 6개월 동안에 우리 시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이라는 거죠.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도 시장이 전혀 상관없이 12일 동안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종의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전일 마이너스 0.17% 보합 정도인데요. 그래프가 아주 단단하죠.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내부도 그렇고 또 해외 정세도 그렇고 상당히 시끄러운 편인데도요. 주가는 아주 단단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0.05% 보합인데 그래프로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1% 플러스가 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6%, 대만 플러스 0.7%, 대단히 강하죠. 독일 마이너스 0.2%, 프랑스 마이너스 0.6%, 상해 플러스 0.29%, 항생 마이너스 1.1%.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는 전일 보합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현대차 그룹 주식들 또 그 흐름을 따른 로봇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주식들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었죠. 반도체, 조방원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 서너 배씩 오를 때 현대차든 기아든 모비스든 다들 상대적으로 거의 소외되다시피 했던 그런 주식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26 CES 여기에서 지금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요게 지금 공개가 되면서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지아 공장에서 연간 한 3만 대 정도 규모로 양산 계획이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가 최근에 얘기가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2100조입니다. 현대차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한 90조밖에 되지는 않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요 일본의 도요타하고 비교했을 때도 영업이익 같은 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까지는 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오늘자 보니까 한 450조 정도 시총이 됩니다. 도요타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소외가 많이 됐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틀라스 재료 외에도요. 현대차가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전년비 6%, 영업이익도 한 9% 정도 성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하이브리드 이쪽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체 그 판매 대수를 보니까요. 현대차가 한 98만 대, 작년 기준입니다. 기아가 한 85만 대, 그래서 183만 대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11.3%인데요. 9%, 10% 됐다고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11.3%니까 그 판매 성장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플러스 실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현대차가 많이 소외가 됐지만 이제 제자리를 좀 잡아간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현대차는 지금보다 한 2배 더 오른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을 만큼 그동안에 전혀 못 올랐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6%, 기아가 한 12%, 그래프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비스가 6%, 글로비스가 6%, 오늘뿐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아틀라스 얘기도 있겠지만
또 현대차는 순환 구조, 요거 관련해서 앞으로 또 폭발성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 주식들 좋았고요. 특히 로봇 주식들은 상한가가 많이 났습니다. 얼른 이렇게 상한가 난 종목만 보여드리면요. 뉴로메카 상한가.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러셀 상한가, 휴립 로봇 상한가,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이 28%니까 거의 상한가죠. SBB테크 24%, 또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SPG가 오늘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봇주들이 오늘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거는 뉴로메카입니다. 그건 3일째 지금 한 100% 정도 올라준 거거든요. 오늘 또 상한가인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삼성 자산운용, 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여기에서 지분을 10% 확보했다. 그래서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자산운용사에서 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삼성그룹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30% 이상 그 지분 확보를 하면서 삼성 계열사가 됐는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그런 선례를 밟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근한 3일째 지금 상한가 치면서 100% 가까이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또 러셀인데요. 러셀도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차하고 그런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이제 우리는 모르겠지만 물밑에서 또 그렇게 M&A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지금 상한가 이렇게 근방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가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로봇 기술이 앞서 있는 그런 중소 로봇사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안 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거나 기술력이 앞서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M&A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은 들어가서 사지는 못한다고 그래도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눈여겨보고 재료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봇주 중에서 SPG는 제가 단골로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아마 구독자님들이 이거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마 SPG가 가장 먼저 로봇주 중에서는 시동을 걸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SPG는 다른 로봇주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게 실적 면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체로 다른 기업들은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실적 면에서는 아직도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다, MOU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LG 그룹하고도 또 그런 MOU를 체결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SPG가 지금 감속기라든가 소형모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기업들이 이쪽 그 감속기나 이런 쪽에서는 그 기술력이 월등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SPG가 이제 거의 그쪽을 따라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라든가 또 LG그룹이라든가 이런 쪽과 MOU를 체결할 만큼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아마 21%가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좋았지만 SPG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요. 조금 보유하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 제가 몇 개씩 이렇게 매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복되는 얘기일 겁니다. 우선 하이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브가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오늘 또 이제 8% 올라줬어요. 근데 금년 이제 새해 초도 그렇고 작년 연말에도 제가 하이브는 좀 들어갈 만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비로소 이제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를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신고가가 나면 대체로 주가가 그동안에 올랐던 그런 그 상승률보다 신고가가 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만큼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누구나 다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이브가 오늘 신고가가 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팔지 말고 버티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BTS 이제 금년에 이제 다시 컴백하게 되면 지금 계획을 보니까요, 근 한 70회 넘게 그 공연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공연 티켓 한 장이요, 보통 한 30만 원 넘어선다고 그럽니다. 티켓 한 장이 굉장히 고가죠. 매번 공연 때마다 한 5만 명 정도 평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한 70회, 또 70회도 넘어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금년은 하이브가 좀 돈을 좀 쓸어 담는, 그동안에 이제 BTS가 군대 가면서 못 벌었던 그런 돈을 금년에는 좀 쓸어 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주가도 지금 앞에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금년에 이제 실적이 구체적으로 리포트 같은 걸 보면 한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가격이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장중에 좀 저점에서는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미래에셋증권도요. 지금 거의 5,000포인트가 가깝게 되면서 선뜻 이렇게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미래에셋증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25조, 26조가 근 한 달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지점장 할 때 보면 거래대금이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똔똔을 넘어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한 2배가 훨씬 넘어가는 요게 근 한 달째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아마 금년 1분기나 2분기는 예전 실적 대비했을 때 한 서너 배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증권주라는 거는 이 강세장에서 종목을 마땅히 고르기가 쉽지 않을 때 증권주 들어가시면 전체 그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나더라, 경험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오른 게 아니다. 시장의 지금 거래대금이나 이런 화랑 요 분위기가 지금 증권주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주가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그래프 보면 방금 제가 하이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지금 뚫으면서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권주 한번 불 붙으면요, 특히 유동성 장에서는 증권주가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여러 가지 또 호재가 따로 있죠.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지금 4천억 투자해 놓은 게 대박이 났다고 그러고, 또 자사주에도 한 24%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에셋증권은 증권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선두 증권사이기 때문에요. 아마 자사주 처리도 상당히 주주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별로 부담이 없는 주식이 미래에셋증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하고 좀 주춤했죠. 이것도 지금 공매도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결국은 환매수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가격이 17만 원대인데요. 공매도 평균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공매도 쳤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의 깡통 수준이다. 기회만 오면 매수로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어도 이런 때 저는 매수해도 되는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더존비존도 오늘 4.1% 올라줬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앞에 고점 부근에 이렇게 다다라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여전히 단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세로 이렇게 이어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AI 관련해서 어쩌면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존비존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뚝심 있게 한 1년 정도는 계속 보유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대단히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12일째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5,000포인트 이제 100포인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렇게 상투 근처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쉴 틈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돈들이 규모도 그렇고 속도도 훨씬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쉽게 시장이 하락세로 돌변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강세장은요. 보통 규제, 증시 규제가 한 3번 정도 나와야 고개를 숙이더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투기장이 펼쳐졌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당국에서 규제책을 한 3번 정도 했을 때 한 번, 두 번에서는 주가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3번 정도 나와야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규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들은 들어오고 있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인데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돈 들어오는 요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개인들 예탁금이 지금 91조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개인들 자금이요. 50조에서 지금 90조니까 근한 40조가량 들어왔습니다. 이제 개인들 자금도 그렇지만 이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26조인데요. 한 6개월 만에 100조가량이 지금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돈의 힘 때문에 시장이 쉴 틈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규제가 나와야 그때 이제 주가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역으로 또 주가가 빠질 때는 증시 부양책이 한 3번 정도 나와야 그때서 비로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투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다. 수급이든 여러 가지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달리는 시장이다. 갈 길이 멀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